안녕하십니까. 코치미 한국사 대표 강사, 역사 종결자 역종 태연쌤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부터 한국사가 이제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문과나 또 이과나 예체능 계열까지 또 모든 수험생들이 이제 한국사를 봐야 되는데요. 교육부에서는 뭐 평이한 난이도라든지 그리고 절대평가, 그리고 낮은 최저 학력 기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제 원칙을 정해놨는데 이게 현실과는 실제랑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게 뭐 수학력 시험 같은 경우도 뭐 보도에서 뭐 쉽다고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체감하는 부분은 상당히 수험생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필수 과목이 되는, 수능 필수 과목이 되는 한국사에 대한 어떤 오해와 또 진실, 그리고 또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한국사가 이제 그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 부담을 갖다가 좀 줄여주는 그런 의도라고 보는데, 지금 현행 한국사의 경우 16학년도 올해 수능까지 이제 봤을 때 비율이 그래요. 그 흥선대원군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을 전근대사, 그 이후를 근현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근현대사가 이제 70%, 그리고 전근대사가 30% 이런 비중으로 출제가 됐는데, 자, 이번부터 바뀌는, 이제 2017학년도부터 바뀌는 필수 한국사의 경우에는 전근대사가 50%, 또 근현대사가 50%입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근현대사의 비중은 줄고 전근대사의 비중이 20%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근현대사는 뭐 암살이라는 영화도 개봉했다시피 그 독립운동가라든지 또 그런 또 다이나믹한 어떤 전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하고 재밌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이제 스토리대로 또 인과관계대로 쭉 풀어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쉽다는 거는 암기도 사실 쉽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늘어난 게 뭐냐 하면은, 늘어난 부분은 전근대사 파트입니다. 전근대사 파트는 뭐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뭐 고려, 조선, 뭐 이런 일련의 어떤 시기를 말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기랑 좀 거리가 멀고, 또 어떤 공부를 또 오랫동안 안 했던 사람들이 많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가 않고 또 까먹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까먹는 부분이 많다는 건 암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암기할 내용,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통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증가했다는 거는 사실상 학습 부담이 줄어든 게 아니라 공부할 어떤 학습 부담은 오히려, 공부 양은 오히려 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그 현실이죠, 사실은.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사의 이제 공부 방법인데요. 지금 보면은 원래 이제 국어랑 영어랑 수학을 봤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탐구 과목, 과학 탐구나 사회 탐구 두 과목씩을 선택해서 응시를 하는데, 뭐 국영수가 필수 과목이지만 지금 필수 과목이 이제 한국사가 추가돼가지고 총 4과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양은 명백히 늘어났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냐에 따라서 공부 양을 갖다가 그러니까 공부 양을 줄인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한국사를 갖다가 공부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보통 그럴 거예요. 지금 딱 한국사 필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지금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6월 모평, 그러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혹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한국사를 벼락치기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다, 암기 과목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어떤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혹은 어떤 느낌,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다수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가면 엄청 당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6월 모평 끝나고 9월 모평 끝나고 한국사를 한다? 그 시간에 국영수가 불안할 텐데요. 국어, 영어, 수학을 갖다가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사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국어, 영어, 수학의 시간, 국어, 영어, 수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는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남보다 이제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사에 이제 관련된 용어라든지 한국사의 흐름을 갖다가 명백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사의 진도를 한번 방학을 이용해서 끝내주신다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공부한 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일단 개념을 갖다가 쭉 잡아놓으면은 확실히 정부에서 이제 말한 게, 교육부에서 말한 게
난이도는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공부 양이 많아진다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난이도가 낮아진 만큼 한번 쭉 이해를 하시고 한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나중에는 문제풀이 그리고 질문과 답변 이런 식으로만 한국사를 쭉쭉쭉 꾸준히 유지해 나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남보다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한국사를 미리 공부를 하자는 거죠. 자, 그다음 또 세 번째인데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총 만점이 한국사가 이제 50점이죠.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40점 이상이다.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5점에서 39점. 그 사이가 되겠죠. 39점에서 35점. 그리고 3등급은 30점에서 34점 정도. 요 정도의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주요 대학을 보면은 주요 대학의 한국사 반영 어떤 그 등급을 보면은 인문계열은 3등급 정도 그리고 자연계열은 4등급 정도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안 그런 학교도 있어요. 있는데 대다수의 어떤 주요 대학교는 인문계 3등급 그리고 자연계 4등급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 방법은 직접 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다수의 이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별로 가산점을 주거나 혹은 몇 등급 이하부터 감점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지금 많이들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이라고 쳤을 때 3등급 맞았다. 그럼 10점을 주는 거죠. 그리고 4등급부터 그 밑으로는 약 0.2점에서 또 크게는 1점씩 등급마다 감점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게 이런 느낌을 갖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3등급? 아까 3등급 제가 뭐라고 했죠? 3등급이 아마 30점에서 34점 그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반타작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못해도 30점 못 받겠어? 혹은 뭐 반타작이라도 못하겠어? 뭐 이런 생각할 텐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이 굉장한 어떤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한국사의 특징은 일단 미리 공부한 사람과 늦게 공부한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사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암기량이 사실 좀 있어요. 암기를 안 하는 과목은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모르면은 못 풀어요. 아예 문제 난이도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아는 사람 풀고 좀 빨리 풀 뿐이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못 풀어요. 찍어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쭉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로 자료 해석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문제를 어쨌든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1등급을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뭐 어떤 대학에 따라선 1등급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인데요. 1등급을 꼭 받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3등급 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목표라고 하더라도 모르면은 문제를 못 푼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아까 가산점과 또 감점을 갖다가 예를 들었는데 한 뭐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인문계 뭐 3등급 이상 또 자연계열 4등급 이상이면 뭐 예를 들어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그 다음에 5등급 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4등급 밑으로는 0.2점에서 1점씩 감점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딱 들었을 때 뭐 0.2점, 0.5점, 1점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상위권 대학, 소위 이제 스카이라고 말하는 그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돼요. 응? 뭐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들은 사실 수능을 만점 받는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된 곳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 0.2점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가 그 대학 뭐 한국사로 이것만 파가지고 대학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사 때문에 대학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또 명백히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제 그 2017년 이제 바뀌는 수능, 그 필수 한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관련된 정보라든지 혹은 관련된 학습법, 포인트를 같이 좀 짚어봤는데요. 저와 함께 이제 계속적으로 꾸준히 학습을 해 나가신다면, 그리고 남보다 미리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을 것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의 미래를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